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디자이너 마디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PC 디자인을 하실 때 띠배너도 같이 이제 디자인을 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건데요. 오늘은 그 띠배너에 대해서 예시에 대한 높이값의 사이즈를 몇 가지 알려드릴 거고요. 높이값에서 디자인을 하실 때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하고 배워보는 자리를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화면으로 같이 한번 가시죠. 지금 화면을 보시면 제가 상단에 띠배너 예시 참고 사이즈라고 좀 이렇게 타이틀을 달아놨죠. 그리고 앞에 보이시는 띠배너에 대한 높이값 세 가지 케이스를 좀 잡아놨습니다. 첫 번째로는 높이값 70짜리 아주 좁죠. 얇고. 자,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100에서 120짜리 정도의 띠배너. 그 다음 마지막 거는 240짜리. 요렇게 좀 세 가지를 예시로 잡아놨고요. 지금 앞에 보이시는 이 세 가지의 높이값은 절대값이 아니고요. 제가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일반적으로 요 정도 대에서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추려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예시를 잡은 거니까요. 그 점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예시 화면을 보시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접하는 띠배너의 형태 느낌은 70이나 120 정도의 느낌을 우리가 아주 많이 접할 거예요. 사실 240짜리 띠배너는요. 예전에는 좀 많이 사용하지 않았고요. 요 근래 들어서 240짜리 좀 높은 띠배너들을 조금씩 사용하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70짜리하고 120짜리 우리가 많이 접해보고 눈에 익은 띠배너 요 두 가지 케이스를 갖고 한번 공부를 같이 해볼 거예요. 240 띠배너는요. 띠배너처럼 보일 수도 있긴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배너처럼 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익고 많이 접했던 70짜리하고 120짜리를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70짜리하고 120짜리 띠배너 중에 어떤 띠배너를 디자인할 때 더 쉬울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쉬운 것 같으세요? 같이 한번 그것도 알아볼까요? 지금 앞에 화면을 보시면 70짜리 띠배너는 어려움, 120짜리 띠배너는 쉬움 이렇게 제가 좀 표시를 해놨는데요. 왜 70짜리 띠배너는 더 어렵고 왜 120짜리 띠배너는 더 쉬울까요? 이유는 여러분들이 화면에 나와 있는 텍스트를 좀 집중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70짜리 띠배너 같은 경우는요, 영역이 일단 좁아요. 영역이 좁아서 텍스트를 두 줄 처리하기가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좁은 띠배너에 벤치마킹 사례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띠배너 벤치마킹 하면 보통 100에서 120 정도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 맞는 사이즈들의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70처럼 영역이 좁은 띠배너에 대한 벤치마킹 사례가 별로 없어서요. 참고해서 디자인할 게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지 사용 공간 확보가 어려워요. 띠배너가 얇다 보니까 이미지가 들어가기가 참 난감해요. 그래서 이미지를 여러 번 바꿔보셔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120짜리 띠배너는 제가 쉽다고 써놨잖아요. 그죠? 이유를 같이 한번 보죠. 텍스트 두 줄 처리가 가능해요. 한 줄 처리도 되지만 두 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크기의 벤치마킹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띠배너 벤치마킹을 해보면 보통 120짜리 높이값 아니면 저 높이값과 좀 비슷한 높이값들의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핀터레스트에 한 번만 검색을 해보셔도 바로 나오고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들을 보시면 저 정도 높이값의 띠배너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미지 사용하기에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 물론 엄청 넓은 공간을 확보한 건 아니지만 위에 70D 배너에 비교하면 굉장히 많은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미지를 조금만 넣어보면 바로 느낌을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70D 배너하고 120짜리 D 배너를 예시로 가지고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볼 건데요. 그 중에서 먼저 70D 배너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0짜리 띠배너를 디자인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케이스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짚어보죠.
일단 앞에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요. 70dBn어 주의사항이라고 해가지고요. 영역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두 줄 케이스가 들어갔을 때 어떤가요, 여러분들? 텍스트가 엄청나게 작게 들어가죠. 저 정도 텍스트는 거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많이 작게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70짜리 높이값, 아주 좁은 띠배너에서는 웬만하면 두 줄보다는 한 줄로 처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띠배너에서 이미지가 살짝 띠배너 위로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 70 띠배너 높이값에서 이미지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 이미지가 튀어나와도 이 70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와 같이. 이 70dBn어 이 높이값에서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이 튀어나온 만큼 이 백그라운드가 그만큼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dBn어에서는 웬만하면 이미지가 튀어나오게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알았죠? 이미지가 튀어나오는 만큼 이 면의 영역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한 줄로 써도 굉장히 타이트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웬만하면은 그냥 그 70, 이 고정값 가져가시고요. 한 줄로 처리해 주시는 게 수월하고 가독성도 훨씬 뛰어납니다. 그 다음으로는 70짜리 높이값 띠배너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케이스 두 가지를 예시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제가 방금 전에 말했던 두 줄 케이스는 존재하지 않죠. 웬만하면 앞에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한 줄로 처리해 주시고요. 좌측이나 우측에 이미지를 배치하는 구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텍스트 한 줄에서도 폰트에 강약을 주고 싶거나 뭔가 대타이틀과 소타이틀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두 가지의 강약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도 한번 줄 수가 있는 거고요. 이미지는 우측에 배치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예시는요. 그냥 두 가지 예시를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을 보여드리는 것 중 하나입니다. 이미지가 좌측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70dBn어에서 디자인을 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70짜리 높이값 띠배너 3개 디자인된 게 보이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디자이너 마리아입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띠배너 3가지를 만들었는데요. 이 띠배너가 잘된 띠배너일까요? 잘못된 띠배너일까요?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게 잘된 것 같으세요? 잘못된 것 같으세요? 앞에 보이시는 화면처럼 이 세 가지 예시의 띠배너는 잘못된 띠배너예요. 일단 왜 이 띠배너들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파란색 화면부터 같이 한번 보시죠. 이미지가 너무 작아요. 원이잖아요, 원. 정사각형이나 원은 띠배너가 좁기 때문에 이렇게 작게밖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이미지를 좀 다르게 교체를 해주셔야 돼요. 높이값은 좁지만 좌우를 꽉 차 보이게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부피감이 있는 이미지를 사용해 주시는 게 일반적으로는 보기 좋고 가독성도 훨씬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핑크색 두 번째 띠배너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역시나 공간이 너무 좁기 때문에 지금 인물이 두 명이 들어간 건데요. 애매한 포지션에 배치되어 있죠. 자, 만약에 저기 부분이 지금 제가 골반으로 배치를 시켰지만 얼굴이라고 한다면 더 보기 안 좋을 거예요. 머리가 잘리고 목이 잘려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얼굴과 목이 잘릴 거예요. 머리하고 목이. 그래서 인물의 배치도 그렇게 좋지 못한 케이스가 되겠네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예시를 보면 어때요? 이것도 거의 두 번째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좌우 부피는 넓게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부피감은 있지만 이 상품의 형태가 뭘 나타내는지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너무 많은 영역이 잘려 나갔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좁은 70짜리 띠배너 안에서는 이미지 배치나 디자인을 어떤 식으로 풀어줘야 될까요? 앞에 보이시는 화면은 이미지 사용 좋은 예시라고 해서 제가 4가지 예시를 좀 잡아왔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높이값은 어느 정도 좁게 들어가도 되지만 가로값이 꽃으로 풍성하게 부피감을 갖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이미지는 누가 봐도 꽃이라는 걸 알 수 있으면서도 너무 비어 보이지 않은 이미지를 사용한 거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를 보시면 첫 번째와 같은 맥락입니다. 애초에 이런 이미지들을 좀 찾아가지고 부피감이 있으면서도 좁은 데 들어갈 수 있는 이미지들을 찾으셔야 돼요. 아마 쉽게 찾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이 정도 띠배너 높이값에서는 이런 이미지들이 조금 더 밸런스나 부피감을 갖고 갈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를 보면은요, 그냥 뒤에다가 확 이미지를 깔아버리는 거예요. 풀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뒤에다 깔아주고 그 위에다가 검은색 투명도로 씌운 다음에 텍스트를 화이트 같은 거로 쨍쨍하게 폰트를 강조해서 사용할 수 있는 띠배너가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번째 띠배너를 한번 같이 볼까요? 자, 네 번째 띠배너의 이미지를 같이 보시면 약병이 있고 약병에서 알약들이 이렇게 딱 흩날리면서 바닥에 뿌려져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셔도 됩니다. 저게 꼭 약이라고 해서 저런 구도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꽃이나 뭐 선물 상자에서 상품이 쏟아지는 거, 뭔가 다른 오브젝트들이 두 가지 이상의 넓은 포지션을 갖고 배치하는 이 구도도 굉장히 괜찮은 구도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도 한번 이미지를 배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피값이 좁은 띠베너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것들만 좀 아시면 돼요. 가로 부피감이 있으면서도 세로 좁은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이미지를 찾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정 안되면 뒤에 이미지를 풀로 까는 방법도 있다. 애매하게 이미지를 이상한 데서 잘리지 않게 배치하지 말자. 요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텍스트를 웬만하면 앞에 보이시는 화면처럼 한 줄로 끝내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이 점을 70D 배너처럼 얇은 D 배너에서는 이런 식의 이론의 디자인을 적용시키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120짜리 높이값,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이 120짜리 높이값의 띠배너는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하면 좋은지 같이 한번 또 알아볼까요? 120짜리 띠배너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케이스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자, 지금 앞에 화면을 보시면 120짜리 높이값 띠배너 주의사항이라고 돼 있죠. 어때요? 세 줄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빡빡해 보이죠.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뭐냐면 앞에서 70짜리 띠배너는 잘못된 예시가 2개에서 3개 정도는 나열돼 있었는데요. 120짜리 띠배너에서는 단 하나, 세 줄만 쓰지 말자 이렇게 잡혀 있죠. 이유는 한 가지예요. 120짜리 높이값 띠배너에서는 웬만하면 다 적용이 되기 때문이에요. 앞에 120짜리 띠배너 일반적인 케이스라고 해가지고요. 제가 4가지 타입의 케이스를 좀 잡아놨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접하던 이미지와 텍스트의 배치겠죠? 자, 텍스트는 일단 띠배너 120짜리에서는 앞에서 제가 웬만하면 3줄은 쓰지 말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2줄이 들어가니까 어때요? 2줄이 들어가니까 조금 더 여유 있고 텍스트에 대한 가독성도 훨씬 더 좋죠. 자, 일단 이 4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은 120짜리 케이스에서는 웬만한 케이스는 다 적용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텍스트가 일단은 가운데 정렬에 좌측, 우측 이미지 배치가 되겠네요. 그죠? 두 번째로는 가장 일반적인 띠배너죠. 텍스트 좌측에 있고 이미지 우측에 있는 방법이 되겠어요. 세 번째는 이미지하고 텍스트를 가운데 탁 오밀조밀하게 뭉쳐놓고 이 띠배너 전체에서 가운데 정렬을 시키는 거죠. 이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레이아웃 배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지가 튀어나오는 기법이에요. 앞에서 제가 70짜리 띠배너에서는 이미지가 튀어나오면 그만큼 이 하얀색 면이 좁아지기 때문에 텍스트가 빡빡해 보인다, 가독성이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왜냐면 이미지가 이 튀어나와도 이 튀어나온 만큼부터 해서 120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120이 여기까지면 이 면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120짜리 띠배너는 70짜리 띠배너보다는 어느 정도 공간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지가 튀어나오는 구도도 여기서는 이제 가능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120짜리 띠배너를 가지고 디자인을 했을 때 어떤 모습일까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 앞에 화면을 보시면 120 높이값 띠배너 이미지 사용 주의사항이라고 돼 있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띠배너가 잘된 띠배너 같으세요? 잘못된 띠배너 같으세요? 아까 우리가 70짜리 높이값 띠배너에서도 이런 약간의 퀴즈 같은 문제를 제가 내드렸는데요. 이번엔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게 잘된 것 같으세요? 잘못된 것 같으세요? 이 띠배너 같은 경우는요, 잘못된 띠배너예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좀 전에 방금 말씀을 드렸죠. 120짜리 띠배너에서 웬만하면 세 줄을 쓰면 가독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세 줄을 쓰면 복잡해 보이는 듯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좌측하고 우측을 보시면 아무리 120짜리 이미지 영역 공간이 확보된다고 해도 이렇게 너무 비대하게 들어가면 이게 어떤 이미지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미지의 포지션이 애매모호해진다는 거죠. 어느 정도 적당선을 찾아서 이미지를 배치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 걸 같이 한번 볼까요? 지금 두 번째, 요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얘는 왜 잘못됐을까요? 아까 분명히 좀 전에 120짜리 띠베너에서는 튀어나와도 된다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위에도 튀어나오고 아래도 튀어나오고 둘 다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밑에하고 위에가 튀어나온 공간만큼 얘가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얘도 70띠베너와 같은 맥락의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위에만 튀어나오면 이 백그라운드 영역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데 밑에까지 튀어나오니까 그만큼 또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아무리 처음에 120짜리라고 해도 위에하고 아래가 둘 다 튀어나와 버리니까 많이 좁아지게 되죠, 다시. 그러면 120짜리 높이값의 띠배너의 성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얘는 그냥 좁은 띠배너로서의 역할로 변하는 거죠. 그러면 두 줄 케이스는 빡빡해 보이잖아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확인을 직접 해보면 빡빡해 보이죠, 이 텍스트 영역이. 그래서 저는 이 디자인이 잘못됐다고 판단을 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디자인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는 지금, 자, 아까 제가 텍스트하고 이미지하고 뭉쳐가지고 오밀조밀하게 하고 전체 띠벤에서 가운데 정렬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배치면 얘는 그렇게 가독성이 좋아 보이진 않을 거예요. 디자인적으로도 좋아 보이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이유에 대해서는 자, 텍스트가 좌측 정렬이고 이미지가 우측에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비게 돼요. 이 공간이 빌 수밖에 없어요.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뭐 니은자처럼 이런 식으로 생기지 않는 이상은 비울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럴 때는 차라리 여기가 좌측 정렬 텍스트니까 이미지가 좌측으로 갔으면 더 뭉쳐 보이는 느낌이 나서 이런 빈 공간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면 되게 가독성이 좋은 띠배너가 나왔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 배치에서 텍스트를 우측 정렬로 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앞에 보이시는 이 세 가지는 제가 잘못된 예시를 직접 만들어가지고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뭐 정답은 아니에요. 아셨죠? 그러면 이 120짜리 띠벤에서는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해야지 잘된 케이스일까요? 앞에 화면을 보시면 띠배너 이미지 사용 좋은 예시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텍스트는 다 똑같이 두 줄로 케이스를 잡아줬습니다. 자,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서 이게 어떤 이미지인지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배치가 일단은 가독성에 좋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위에만 튀어나오는 이런 구도가 텍스트에 대한 영역도 확보할 수 있으면서 가독성도 있고 뭉쳐 보이는 효과도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 아까 문제점, 비는 공간이 방금 전에 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자, 텍스트가 좌측 정렬에 이미지가 이렇게 좌측에 있으면 탁 뭉쳐 보이고 정리돼 보이는 듯한 띠배너로 우리가 디자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죠. 텍스트가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고 좌측과 우측에 이미지를 배치하는 구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오브젝트를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텍스트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좌측하고 우측에 이미지를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가로값을. 그래서 오브젝트를 두세 개씩 배치해서 디자인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텍스트 컬러 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앞에 보이시는 이 두 가지 텍스트 팁, 예시 어떤가요? 잘못된 것 같으세요? 잘된 것 같으세요?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과 같이 이 앞에 있는 텍스트 컬러는 그렇게 잘된 케이스가 아니에요.
잘못된 케이스 쪽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폰트에 대해서 강약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물론 컬러는 같은 컬러를 쓰긴 했지만 폰트 크기에 대해서 강약을 대비해 주긴 했죠. 그렇지만 이럴 때는 대 타이틀을 조금 더 진하게, 소 타이틀을 조금 더 연하게 해줘서 강약을 명확하게 구분 지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띠배너 성격을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띠배너라는 거는 스크롤 하다가 한번 쓱 지나가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무리 폰트의 크기로 강약을 줬다고 한들 컬러가 같으면 그냥 뭉쳐 보이면서 쓱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보여주고자 하는 거는 크고 훨씬 더 진한 컬러를 사용해서 가독성을 높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컬러를 어떤 식으로 써야지 조금 더 좋고 가독성이 있는 디자인이 나오는 걸까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두 가지 예시를 좀 잡아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좀 활용하자예요.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하는 건 이 바탕 컬러, 이 갈색깔을 말하는 거겠죠. 스포이드로 이 갈색깔을 먼저 찍은 다음에 그 톤에서 연하게나 진하게를 조절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 백그라운드와 묻어나는 은은한 컬러를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미지 컬러를 활용하라. 백그라운드 컬러를 만약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 주변에 있는 오브젝트 있죠? 뭐 여기 수건도 있고 꽃도 있고 그죠? 이런 오브젝트에서의 컬러를 따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컬러를 스포이드로 찍어서 위에랑 똑같이 진하게 주던 약하게 주던 조절을 하신 다음에 띠배너 텍스트의 컬러를 잡아주시면 보다 더 뭉쳐 보이는 띠배너를 여러분들이 디자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두 가지 타입의 띠배너를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이제는 어떤 띠배너가 잘된 띠배너고 어떤 띠배너가 잘못된 띠배너인지 눈에 좀 들어오셔야 되는데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눈에 좀 이렇게 딱 보이시나요? 아, 저 띠배너가 더 잘된 것 같아. 이 띠배너가 좀 잘못된 것 같아. 그런 게 눈에 보이시나요? 어떤 띠배너가 더 이쁘고 안 이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게 더 강약 표현이 잘 돼 있고 가독성이 더 좋은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정답은 여러분들이 그냥 스스로 판단을 해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는 띠배너는 다 잘못된 띠배너고요. 위에는 120짜리 띠배너, 밑에는 70짜리 띠배너예요. 자, 120짜리 띠배너에서는 세 줄 케이스는 웬만하면 피하자. 이미지는 아무리 공간 영역이 확보된다고 한들 너무 크게 들어가서 어떤 이미지인지 구분이 안 가게 배치하지 말자. 자, 여기 보시면 아무리 120짜리 띠배너 튀어나오는 이미지가 허용된다고 한들 위아래를 둘 다 이렇게 튀어나오게 디자인하는 거는 결국은 다시 좁은 영역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잘못된 방법이다. 자, 그 다음 여기 같은 경우는 이미지가 우측에 있으면 텍스트는 우측 정렬로 하는 게 맞다. 이유는 빈 공간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좌측 정렬로 텍스트를 할 거면 이 이미지를 좌측에 보내서 더 뭉쳐 보이고 정리된 듯한 띠배너를 디자인을 하자. 자, 그 다음 70짜리 띠배너를 보면 이미지가 너무 작다. 가로값이 어느 정도 부피감이 좀 허용이 되고 높이값이 허용이 되는 이미지를 찾자. 아마 요거는 이미지를 아무거나 넣지는 못하고요. 많이 찾아보셔야 될 겁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우리가 사용을 한다고 한들 어느 정도 부피감이 있다고 한들 이미지의 배치를 명확하게 좀 넣어놓자. 자, 인물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목하고 머리가 잘릴 수 있기 때문에 인물의 형태나 뭐 옆으로 누워있거나 가로폭을 좀 확보할 수 있는 이미지를 넣자.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가로폭이 확보된 이미지를 구했어도 높이값이 전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떤 상품인지 어떤 이미지인지 구분이 전혀 가지 않는다. 그 점을 고려해서 이미지를 좀 배치하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보이시는 6가지 띠배너 예시 있잖아요. 120짜리 이렇게 3가지 케이스, 70짜리 3가지 케이스 어떤 것들이 좀 잘 되고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앞에서 제가 다 설명을 한 번씩 드렸죠. 그 점을 고려해서 이런 예시를 참고해서 디자인을 해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오늘 도움이 좀 많이 되셨나요? 자, 제가 저 띠배너들 잘못된 케이스, 잘된 케이스 총 12개의 띠배너를 디자인을 했는데 정말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강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띠배너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조금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보여드린 띠배너 예시들은요, 물론 정답은 아니지만 이제 디자인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참고하시고 처음 디자인을 시작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당연히 정답은 아니겠죠. 원래 디자인이라는 건 정답은 없으니까요. 그치만 잘못된 거는 저는 명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런 잘못된 케이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디자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요 세 가지는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이너 마디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